자,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따른 우려감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보시면요. 0.03% 내렸습니다. 영국 지수 역시 0.2% 내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04% 강보합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디게 내려가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월 미국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0.8% 하락했습니다. 1월에는 1.3%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1월보다 하락폭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역시 전망치를 대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 ECB의 경우에는 오는 6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루 캐닝엄 수석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은 하반기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며 ECB는 예치금리를 4%에서 연말에는 3%로 내리고 내년 중반에는 2.25%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을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국제 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내림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WTI 시세부터 살펴보시면요. WTI는 0.27% 하락하면서 81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에도 브렌트유, 두바이유 경우에도 각각 0.09%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전거래일 기준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주간 기준으로는 3%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때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원유 시설을 피습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공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또 곧바로 오는 만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앞으로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네, 넘어가서 금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가격은 0.27% 내리면서 연이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금 가격이 하락한 데에는 일단 미국 CPI,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달러와 강세까지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미국 달러 지수가 지난 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중동 리스크들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여전히 금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은 1.28% 뚜렷한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은은 이 금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으로 엮이면서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함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금은 하락으로 전환을 했지만 은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금 역시 0.83%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6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이틀 하락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49%, S&P 500은 0.65, 나스닥은 0.96% 각각 하락했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0.02%, S&P 500은 0.13, 나스닥은 0.7%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 따른 13.6%의 주가 급락이 IT 업종 전반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됐고 또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것이 투자 심리를 압박한 가운데 채권 선물 시장은 이번 6월 회의에서 금리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약 53%로 한 주 전 81%에서 대폭 하향 조정했고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지난 한 주간 0.24%포인트 급등해 4.72%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3일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고 새로운 AI 반도체를 선보일 예정인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행사 현장에는 5년 전에 약 2배 규모인 16,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에서 약 30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석할 전망이며 올해 행사는 특히 엔비디아가 AI 열풍으로 인해 뉴욕 증시의 강세를 선도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오르는 열린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 에너지, 방위산업, 유틸리티가 상승했던 반면 IT, 임의소비재, 헬스케어, 운송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4.304%, 달러 인덱스는 0.1%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시간 대학에 따르면 3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76.5를 기록해 전달보다 소폭 하락해 예상치였던 77.3을 하회했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3월 기대지수는 74.6으로 전월에 75.2보다 낮아졌고 현재 경제 여건 지수 예비치는 79.4로 전월과 같았던 반면 장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유지되는데요.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2.9%로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2.9%로 유지되고 있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개월 연속 3%를 나타낸 가운데 미시간 대학 측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는 오차 범위 내인 0.4포인트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심리는 2023년 1월 이후 꾸준히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심리는 지난해 11월보다 거의 25%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11월에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적인 경제의 경로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고금리 여파 속에 올해 1월과 2월 사이에 국제적으로 보고된 디폴트 건수가 29건이며 이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같은 기간 36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으며 올해 디폴트 가운데 14건은 부실거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폴트 건수는 1월에 14건, 2월에 15건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의 디폴트 건수는 17건으로 전년 동기에 18건보다 줄었지만 유럽의 경우는 8건으로 2008년 이후 2배 이상 많았고 분야별로는 2월 디폴트의 40%는 헬스케어와 미디어 분야에서 발생했는데요. S&P 측은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에 민감한 기업들이 올해 추가로 디폴트에 처할 수 있고 동시에 화학기업 및 헬스케어가 상당한 수준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고 현금 흐름이 빈약한 기업들이 향후 몇 개월 안에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소비자 지출이 감소 추세인데다 임금과 금리가 올라 빚이 많은 기업들이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결함으로 전 세계 곳곳 매장에서 운영에 차질을 겪었다는 뉴스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널드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0.9%가 하락한 279달러 1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스템 결함은 처음 호주 매장에서 발표됐으며 호주와 일본, 영국, 미국 등 일부 매장에서 온라인 주문과 카드 결제 등이 먹통이 된 것으로 회사 측은 기술 결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맥도날드 매장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하면서 이번 시스템 결함이 사이버 테러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매장 수가 약 4만 개에 이르며 호주에는 1,000개, 영국에는 1,450여 개, 일본은 맥도날드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로 약 3,000개에 가까운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건설업협회 3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과 동일한 48이며 이어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스, 스톤코 LTD, 디로지컬, 내셔널 시네미디어, 비트 디지털 링크, 그리고 RF 인더스트리즈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앞으로 예정되는 일정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연이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1.91% 내리면서 266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가 나흘 만에 이렇게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내내 우하향 그래프를 보이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영향으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났고 또 신고가를 써내려가던 저PBR 종목들 중에서도 약세로 돌아선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8% 밀리며 88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등락을 이어갔는데요. 코스닥 결국 저점으로 870선대까지 내려가다가 조금 만회를 하면서 880선을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지수 역시 1.98% 크게 밀렸습니다. 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점도 작용을 했고요. 또 다가오는 FOMC에서 이제 점도표 상향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관 역시 6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홀로 이렇게 1조 원 넘게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3거래 연속 팔아치우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홀로 1,79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장 하루 동안 움직였던 특징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SG가 우크라이나와 손을 잡고 이제 10년 동안 4조 원 규모의 아스콘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G는 한국 1위의 아스콘 제조기업인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 4곳을 인수한 이후에 이르면 올 상반기쯤에 도로 포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SG 주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G 주가는 목요일장에서 22% 올랐는데요. 역시나 금요일장에서 그대로 강세 흐름 이어나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종가는 2,765원입니다. 이렇게 SG발 호재성 이슈가 다른 기업들, 다른 종목들 쪽으로도 조금 낙수 효과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DY 역시 20% 넘는 뚜렷한 급등세를 보였고요. 삼부토건, SY, 웰바이오텍은 각각 7%에서 13%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평화 정상회의를 준비를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는 로봇주입니다. 3월 26일에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됐는데요. 무려 9조 원 가까이 되는 증거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흥행에 이미 성공을 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공모가가 2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이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 로보틱스로 인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든 모습입니다.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TPC 9.93% 거의 10%가량 오르면서 3,9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진엑스텍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납품을 1분기부터 본격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7% 오르면서 11,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익 THK의 경우에는 HPM 관련해서 웨이퍼 이종 로봇 매출이 4배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보도됐습니다.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국항공우주 차세대 전투기의 협동 로봇을 세계 최초로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이 약보합과 수준 0.5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는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삼성전자 상당 규모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보조금 지급 검토 기업에는 인텔, TSMC,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아직 미확정이고요. 이 최종 규모는 이번 달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18일부터 목요일 21일까지 엔비디아 GTC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시 부스를 설치를 해서 HBM 관련된 이런 신기술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모멘텀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펙트 26%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에이펙트 하면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데요. 종가는 5,910원이었습니다. 가온칩스는 8.56%, 코세스는 8.05%, DIT는 7.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난주에는 GTC 행사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는데요. 금요일장에서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주춤했고 AI나 반도체 쪽도 약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하루 동안 움직였던 특징 섹터 모두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